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종목세일즈 최영국 멘토입니다. 자, 확실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20분 같이 방송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알차게 채워가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황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일단은 어제자의 외국인들에 대한 파생 쪽 흐름들이 워낙 좀 하방에 있는 포지션 자체를 많이 좀 정리를 해줘가지고 오늘 상당히 조금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플러스 0.31로 현 시간부로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0.35%의 강세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오늘 하루 만에 움직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종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조선주들이 시장을 또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군들도 일단은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낙폭 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자의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따라서 IT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도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특징적인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산 넘은 산인 것 같아요. 오늘 동시만기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또 내일이면 또 이제 금토일가 또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단순하게 오늘 하루만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나 오늘만 살 거야 라는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과연 어떻게 진행이 시킬 것이냐. 일단은 최근 들어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 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전체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과연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가지고 금리 인하 결정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들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종합주가지수 기술적인 부분들은 잠깐 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18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점 자체를 단발성으로나마 윗방으로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또는 이제 해외 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2100에서 1800까지 빠졌을 때의 하락폭은 조금 더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자의 양봉은 어찌됐든지 간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 기운을 내일까지 과연 연장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 꼭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밸류 자체가 워낙 좀 높다라고 해야 될까요? 고평가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같은 게 변동성은 크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과의 연관관계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패턴 자체는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에 대한 안정화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섹터들이 올라올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황적인 부분들뿐만 아니고 시황과 더불어서 업종과 종목을 잘 컨택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마감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을 하고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6일날 매수한 종목이죠. 한글과 컴퓨터 다소 좀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0.98%, 0.9%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목은 좋기 때문에 보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0일날 매수한 종목이죠. NS 쇼핑입니다. 우리 포트의 가장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9.7%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월 27일날 매수를 했던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마이너스 4.8%를 기록을 함으로써 손절가 아쉽지만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월 3일입니다. KT뮤직 지난주죠. 6,360원에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8.8% 약세 흐름도 손절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좀 아쉽죠. 네 종목이 있는데 한 두 종목 정도가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두 종목 정도가 이제 손절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어서 다만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아픔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장 대비 좀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편입을 시켰던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자평을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8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종목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은 싼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싼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23,500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1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주면서 상당히 조금 수익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탬이 되는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의 기술적인 타이밍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와 더불어서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시켰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지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되면은 직전 고점 자체가 22,500원대 돌파된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항 라인이 지지선 역할로서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방으로 쉽게 말씀해서 22,5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대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로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좀 나오면서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한글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하반기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시장 대비는 상당히 좀 훌륭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0.9%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현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져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홀딩 전략 구사를 하시면서 수익 다시 한번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NS 쇼핑에 대해서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NS 쇼핑을 추천을 드렸었을 때 상당히 조금 잘 드렸어요.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라는 개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이 좀 현저하게 발생되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서 살짝 조금 꺼림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을 때도 이 종목만큼은 포트폴리오에 담으셔가지고 포트에 대한 안정화를 조금 꾸며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포트에 대한 안정화뿐만 아니고 수익까지 뭐 줬던 종목이다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 포트에서는 굉장히 좀 효자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NS 쇼핑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벗어난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일단은 뭐 내수와 관련된 종목이지만 NS 쇼핑만이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서의 여러 유통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면세점과 관련된 사업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직전 전주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이미 반영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10%대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까지도 뽑아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맥점 자체는 굉장히 좀 잘 잡았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0.41% 5일선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점뿐만 아니고 고점까지도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직전 고점 가격이겠죠. 25,500원 또는 25만 5천원, 26만 원, 27만 원대까지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트래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뭐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익을 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죠. 예, 좀 아쉽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사실은 추천드렸던 때가 8월 27일이에요. 여러분, 8월 27일. 그렇다고 되면은 8월 27일 네, 추천드리고 수익을 한번 냈었고요. 시장이 뭐 찌글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로 인해서 한국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좀 하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빠졌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좀 보면서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황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한국금융지주. 하지만 이 한국금융지주를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이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을 보자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인터넷뱅크라든지 아니면 핀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뭐 선도적인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끝내는 그 신성장 산업의 승자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의 컨소시엄은 만약에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 자체가 시장의 성장, 시장의 첫 번째 동력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만족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손절 라인 자체를 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입형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흐름들이 아니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은 이 자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유 의견 드리고요. 뭐 하반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항상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꼭 스탠바이를 하시고 대기를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린다. 다시 한번 추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꼭 그때는 손절과 터치가 아닌 수익권 마무리로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손절과 터치로서 종목에서는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 KT뮤직이죠. 좀 아쉬워요. 조금 너무나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아쉽고, 좀, 시청자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일단은 많이 주저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하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흐름들이 아니고요. 정확한 라인에서 오늘자에, 물론 미약하지만 0.74%의 흐름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미약하지만, 이러한 추세 자체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 이렇다 할 모멘텀들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되면 오히려 콘텐츠 쪽에 대한 내용들까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 현재 1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로엔과 KT뮤직 간의 격차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로엔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로엔보다는 수익률에 있어서는 KT뮤직이 조금 더 앞서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부각을 시켜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좀 아쉽습니다. 조금 좀 러프하게 잡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서 크게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포트에서는 손절과 터치로 배제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가져갈 테니까요. 다시 한번 가져갈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할 종목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고지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참 오랜만에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서울경제TV에서 2015년도 거의 1월달, 2월달 또는 이제 작년도 말서부터 휴대폰 부품주들을 제가 한 1개월, 한 2개월 정도로 상당히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드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9월달 초순에 다시 한번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제 출시를 했었던 애플의 신규 단말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라서 교체 수요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적인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뭐 전자동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어가지고 뭐 3D 프린터라든지 다양한 전기 전자와 관련된 장비 업체로서 쉽게 말씀해서 종합 장비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한번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자료 뭐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밑 위에 우리 작가님께서 상당히 좀 예쁘게 또 꾸며주셨는데 애플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 1쿼터, 2010년 3쿼터, 이제 3년도, 4년도, 5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등락이 상당히 좀 많죠. 예, 물론 이제 늘어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Q보다는 P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지속적으로 수요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중매 한다 하더라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애플에 대한 수요 자체를 좀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삼성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iOS의 천병이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게 삼성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수요 측면에서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아쉽죠. 예. 13년도에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13년 상당히 높았고요. 14년도, 1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2015년도 들어서서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런대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플래그십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일단은 아이폰 6S가 지금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신규 단말기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양재 대결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중저가 폰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사양화 진행을 시키면서 공격적으로 단말기를 좀 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좀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동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지켜볼게요.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의 고유의 영향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모듈 적용 부분인데요. 일단 휴대폰이 굉장히 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쪽 가장 크고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의료 장비, 태블릿 PC, 보안 시스템, 심지어 지금은 또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이 적용되는 분야 자체가 너무나 방대해지고 있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만큼 시장에서 카메라 모듈, 카메라 수요가 상당히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 카메라 모듈을 검사를 하는 검안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도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수요가 넘쳐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떤 장비를 만들어내는지, 하이비전 시스템 뭐 검안 장비, 검사 장비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시행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장비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공작기계 같죠? 하지만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전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모듈을 만들어내고요. 모듈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계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카메라 모듈이 계속적으로 화소수가 늘 증가가 되면은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교체 수요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은 처음 시점에서의 기술 개발을 한 이러한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쉽게 말씀드려서 뭘까요, 여러분들? 우물만 한번 파놓으면 계속적으로 우물을 떠서 먹으면 되는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적용되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쪽이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먼저 발생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하이비전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술에 대한 흐름들이 정체가 되어 있다고 되면 전혀 소용이 없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되면은 스마트폰 쪽에 작용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 최첨단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S5, S6, LG G4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 프론트가 200메가, 500메가, 800메가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씀해서 점점 기본적인 카메라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을 구현할 수 있는 화소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만큼 화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이비전 시스템이 벌어들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장사할 수 있는 또는 영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체 수요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구형 단말기가 신형 단말기로 넘어오는 효과까지 같이 겹쳐져 버린다고 하게 되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동안의 IT 종목군들 또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다소 조금 어려운 구간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적인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논의이긴 하는데요. 3D 프린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종합장비에 대한 얘기들. 이러한 종합장비들까지도 이런 종합장비와 관련된 기업으로 변모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여러 가지로 분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3D 프린트 실질적으로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 현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쪽 또는 카메라 모듈 쪽뿐만 아니고 이러한 부수적인 사업들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전체적인 얘기들을 보셨고요.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는 오히려 2014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 가격 또는 전략들 궁금하시죠? 매수 가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은요 1,8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무방에서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워낙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AS 또는 가격 전략은 샘플러스를 TV를 통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오늘 밤 8시에 샘플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하이비전 시스템 좋은 결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요일 종목 세일즈 최영통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